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고고TV가 지금 한 2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구독자가 5,000명 뿐이 안 됩니다. 두 번 이상 보시는 분은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다른 전유진 빠리 유튜버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방송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왜 전유진한테 대중들, 특히 중장년층이 열광하는가 하는 것이죠. 중장년, 특히 노년층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다시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열광하는가? 왜 전유진 신드롬이 일어나는가? 그죠? 단순히 TV조선에서 전유진을 결승에 준결승에 진출하지 않고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가? 그랬다면 고고TV가 이 방송 개설 안 했어요. 전유진이 내가 지금 홀릭에 빠졌는데요. 전유진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전유진이 이때 탄생했는가? 국민들이 10대, 20대, 30대들도 전유진한테 왜 열광하는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유진은 몰라요. 그 유진이는 아직까지 15살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2학년, 중2 건드리지 말라 그런다고요. 어? 농담만 하고 갈게요. 목욕탕 가가지고 빡빡이 스님이, 그 버릇없이 구는 그 빡빡한 애를 갖다가, 애가 자기 자리에 앉으니까, 야, 비켜. 나 중2야. 나 중2야, 중2. 나 중2야, 비켜. 그랬더니 그 애가, 나 중3이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유문데, 전유진은 중2라서 아직 세상을 모르고 시대의 변천이나 또는 대중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부모님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거 여명TV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2월 14일 날 내가 처음 올릴 때에 그 전유진 영상을 올릴 때 연휴기 때문에 뭐 책도 읽고 또 정치 방송을 하다 보니 생각도 많고 이래야 되니까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하고 올렸는데 접근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돼요. 가요사를.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게 지금 엔카가 일본에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느냐, 스페인에서 왔느냐, 왈츠풍이냐, 재즈풍이냐, 아니면은 그 일본의 트롯이 갔다가 우리 트로트라고 발음해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본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의 나라 이런 서름을 갖다가 표현한 건가? 근데 그거 다 그 짬뽕이 된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창가라는 것을 우리가 19세기에 그죠? 1870년대 창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찬송가도 나오고 막 이랬죠. 다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롯의 뿌리가 어디냐? 일본이냐 아니냐?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로 만들면 돼요. 그죠? 그럼 일본 놈들도 그러면은 일본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말이죠. 조선 백제 시대 때는 우리 문물이 많이 갔으므로 그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애국가 같은 것도 스코틀랜드 민주에서 왔다는 설이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926년에 사이찬미 윤심덕 나오죠. 그죠? 또 30년대에 타양살이 황성예터 눈물전 도망강 낙원의 서름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슬픔을 갖다가 애환을 담은 곡이죠. 우리 20대 때 다 불러봤죠. 그죠? 뭣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불렀어. 우리 20대들은 20대 때는 척박한 시대였죠. 그죠? 가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고 국가를 성장시켜야 됐고 그죠? 뭣도 모르고는 사이찬미 뭐 희망가 타양살이 황성예터 꼭 나라를 뺏긴 것 같이 우리도 20대 때 불렀다. 고고TV도 5, 60대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 50년대 오면은 또 이제 그때는 또 미국 영향을 받고 동란 때니까 한국 동란 한국 전쟁 때니까 뭐 전선야곡도 불렀고 굿세어라 금선화도 불렀고 이별의 부산정거장도 불렀고 그죠? 그리고 해방되고 그 뭐야 6.25 전쟁이 끝나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페르시아 왕자 이런 것도 다 엔카였다. 쉽게 말해 트로트였다. 미국 영향을 받게 되죠. 확실하게.
그리고 뭐 노란 샤스 사나이 뭐 최희준이 나오고 현미가 나오고 이랬죠. 그죠? 그 63년에 이미자라는 거성이 나오죠. 이미자. 저는 전유진이가 이미자보다 더 낫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유진이가 향후 발전만 제대로 하면은 현재는 좀 부족하죠. 근데 전유진이가 5, 6년 후면 이미자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잠재력과 성장성을 가졌다. 시장성을 가졌다 봐요, 저는. 그런데 이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70년대에 남진이 나오고 나훈아도 나오고 60년대부터 그죠? 남진 나훈아가 털은 양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뭐 하는 뭐 은희의 꽃반지 끼고 지금 현재로 하면 발라드풍이죠. 그 다음에 정윤이 안개 이런 거. 70년대 들어오면 김민기의 아침 이슬이 나오고 그죠? 또 70년대 중후반에 가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상이가 대히트를 치고 조용필의 그 고급말에 다 섞어버린 거예요. 조용필이가. 그리고 포커슨 같은 게 70년대 중후반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 송창식, 이장희, 뭐 윤영주, 김정호 이런 사람들이죠. 또 70년대 후반에 보면은 그 서울대 친구들의 샌드 페블스가 뭐죠? 나 어떻게 하면서 대상을 부르면서 대학 가요제가 뭐 부른거나 또는 뭐 저기 뭐야 그 삐쩍 말아 회골같이 생기고 수염 들이고 다니는 배칠순가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그런 노래. 대학가요제 해변가요제에서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는 발라드 여러 가지 곡이 막 섞여가지고 막 뽕짱 메들리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80년대는. 90년대 들어오면서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아는 아이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돌 1세대 우리가 생각하는 원더걸스라든가 지금 이효리 같은 애가 했던 그건 뭐였죠? 이효리가 활동했던 게 뭐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효리 활동에는 그거라든가 원더걸스라는 거 나오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아이돌이 갔다가 그건 25년을 아이돌 전성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아이돌이 그 곡을 만드는 것은 보면요. 그게 나올 수뿐이 없는 게 쉽게 말해서 해방 전부터 나올 적에 국적불명의 곡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죠. 시대의 변천사로. 근데 90년대로부터 오면서는 그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2000년부터는 들어가기 시작해요. 먹고 잘 살고 이제 국가도 우리도 글로벌라제이션이 되면서 김영삼이가 글로벌화를 갖다가 세계화를 갖다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노태우 같은 경우는 북방으로 간다, 남방으로 간다. 북방 정책은 되게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김대중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문화를 수입을 해버리잖아요. 영화, 음악 다 수입해버리잖아요.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화로 가는 과정에서 아이돌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아이돌 작곡가들이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좀 사업을 여러 개 다양한 걸 해가지고 거기도 조금 관여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작곡가들은 그냥 미국 가서 유럽 가서 말이죠. 그냥 막 곡을 막 듣고 와서 막 믹스를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던지면은 그게 다 히트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세계화가 된 게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 있었어요. 90년대, 2000년도에는 저 미국 애들이 2000년도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알았어요. 삼성전자는 삼송 하면서 알았죠. 삼성전자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도 알려지고 하면서 아이돌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게 지금까지 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보면은 우리나라 선진국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조금 넘었지만은 사는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 부럽지도 않아요. 치안도 완벽하죠. 물가도 아직까지는 뭐 문재인 4년 동안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영국이나 홍콩보다는 덜 싸고 그 다음에 국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완전히 세계화 진입해서 아이돌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일본 짜판 문화가 J-팝 또는 홍콩 H-팝 그런 홍콩이나 일본들이 벌써 20년 30년 전에 그들의 아이돌이 세계를 지배했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과정에 들어와서 선진국들한테 가서 지금 BTS가 드디어 금자탑을 쌓기 시작했고 블랙핑크라는 그 여성 아이돌이 지금 타임즈에 막 선정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문화적인 힘
있고 그 배경에는 국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제성이. 그런데 아이돌을 25년 동안 우리가 봤어. 근데 재작년에 송가인이가 말이죠. 송가인이가 그냥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기존의 트롯 가수를 싹 평정을 해버립니다. 기존의 트롯풍을 갖다가. 그렇죠. 판소리 창법으로 그 내공의 소로 단전의 소로 나는 음량하고 싹 그냥 평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롯이 저랬구나, 트롯이 새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봤는데 미스터 트롯은 큰 영향을 못 미쳤고 요번에 보니까 전유진이가 나타났다.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그 과거에 스테지도 한번 나왔을 적에 말이죠. 스테지 팬덤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고 뭐 40년 전에는 조용필 팬덤이 생겼고 50년 전에는 나훈아 남진 팬덤이 생겼지만은 스테지부터 현대가요로 넘어오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아이돌이 나오고 스테지도 아이돌이죠. 그죠? 스테지와 아이들이 아이돌이니까 그때부터 오는 벌써 30년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국민들 그동안 그 중간에 수많은 가수가 명명하지만은 큰 걸 빠지면 이런데 뭐 발리도 있고 펑키룩도 있고 헤비메탈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특히 중장년층은 그 아이돌들한테 지금 한 50대, 60대, 70대들은 질려 있고 있었죠. 30년 동안 소외당한 기분이었죠.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하고 노래방 가서 현대 요새 아이돌 곡을 많이 불렀어요. 같이 우리 애들하고. 그런데 한 30년 동안의 아이돌들이 가요계를 평정하니까 50대 중반부터 60대 50대들은 주로 발라드곡이죠. 그죠? 그 586들이 발라드곡을 주로 부릅니다. 운동가나. 그런데 그들이 볼 적에는 지겨웠어요. 아이돌이. 지금 언제 없어지나? 언제 새로운 장르가 나오나? 그렇죠? 그리고서 아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와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가 없게 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돈이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는 가수들만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가인이가 2년 전에 나와서 트롯이 저런 맛도 있구나. 기존 트롯 가수들은 말이지 징징 짜면서 울면서 말에 감정에만 호소하는데 저렇게 성량이 풍부한 그 송가인이가 나와서 확 질러버리니까 한 방에 평정이 되고 그냥 트롯 신도림이 다시 일어났는데 여기서 올해 전유진이가 나온 거예요. 전유진이가. 그래서 전유진의 이 트롯은 말이죠. 저는 일반 트롯으로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유진이가 이제 15살이에요. 만 14세입니다. 만 14세. 그죠? 만 20세가 되려면 6년이 남아 있어요. 그죠? 6년 동안 얼마나 전유진이가 성장할지 저는 그게 말이죠. 끔찍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공포스럽게 기분이 좋다니까. 이제 14살 먹은 애가 트롯을 배운 지 1년뿐이 안 된 애가 타고난 음색으로, 그죠? 타고난 음색과 그 대중의 호소력으로 대중의 감정을 갖다가 안정을 시킨 노래입니다. 기존의 가수들은 쉽게 말해서 자극적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죠. 너희 스트레스 있어? 내가 자극을 줄 테니까 풀어. 이런 식의 노래였다는 거죠. 근데 송유진의 음색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치유를 받을 정도로 안정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안정스럽다는 거죠. 그죠? 평안이 온다는 건데 근데 가창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전유진이라는 이 아이는 기존에 30년 동안 그 10대들이 줘서 아이돌들이 다 데뷔하는 거 보면은 뭐 15세부터 14세도 있고 뭐 14, 15, 16, 17, 뭐 20세 이렇게 되죠. 20살 이후는 거의 아이돌 데뷔를 못 하더라고요. 간혹가다 있지만 아이돌 풍이 다 나타났다. 50대, 60대, 70대들이 그동안 가요시장을 아이돌한테 뺏겼는데 트롯이란 무기를 가지고 트롯이란 장르를 가지고 기존 아이돌 시장을 국내에서나마 아이돌 시장을 갖다가 공략할 수 있는 가수가 나타났다. 그게 전유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거 여명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유진이가 시장을 갖다가 재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30년 동안 득세했던 아이돌 시대는 전유진이 가면서 완전히 평정은 못하지만은 양분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50대, 60대, 일부 40대들도, 일부 1, 20대들도 일단은 50대, 60대, 70대가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수를 하나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아이돌에 그냥 너무나 지쳐 있었다. 근데 송가인의 미스터롯이 갖다가 그 흥행을 기록하자 여기저기에서 말이죠. 트롯을 갖다가 다 그냥 경연대회라고 하고 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되지도 않는 가수로 출연시키면서 뭐 KBS부터 저기 그냥 JTBC까지 그렇죠. 돈만 되고 돈이 조금 있는 그 방송사들은 다 트롯을 갖다가 틀고 트롯 경연대회를 하고 그죠? 트롯 옛날 가수도 불러내고 편성하고 있다. 그거는 송가인 효과였는데 그걸 갖다가 송가인이가 일단은 중순한 판소리 억양과 척박한 시대를 거쳐가면서 송가인이가 닦은 내공으로 트롯 시작을 한번 평정하고 나니까 새로운 신성을 요구했는데 송가인류를 요구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새로운 음색을 가지고 새로운 해석력을 가진 전유진이 나타났더라. 솔직히 송가인 노래는 10대, 20대, 30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40대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전유진이라는 애들은 기존의 아이돌 가수들 30년을 우리나라 가요계사를 평정했던 아이돌 가수를 대체할 만하고 그 아이돌 시장이 100이라면 최소한 30% 내지 40%를 전유진이라는 가수가 분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나타났다. 그 뒷배경이 30년 동안 아이돌에 질려 있었고 기존 트롯에 질려 있었다. 그죠? 50대, 60대, 70대들이 저거 좀 아이들 좀 안 나왔으면 이제 참 보기 싫어. 틀기만 하면은 막 이상한 춤을 추고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랩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가사를 짓거리고 그렇죠. 50대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전유진은 그 말 자체가 그 곡 자체를 해석하고 말을 할 때 우리한테 명확하게 들어오더라. 근데 감정도 있고 우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더라. 그죠? 좋다. 그러므로 50대, 60대, 70대도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보자. 아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죠? 그게 전유진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전유진이 나온 것이 이게 쭉 보면은 말이죠. 우리 가요 역사만 보면은 또 사회적인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인 발전이나 후퇴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유진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대다수의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죠? 기대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유진이가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TV조선에서 준결승에서 탈락했다고 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다고 그게 아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전유진이라는 이 가수가 나온 것은 현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문화현상이고 또 지금 아이돌이 지배하고 있고 제패하고 있는 이 한국 가요 시장을 전유진이라는 애가 투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팬이 없던 중장년층한테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전유진은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그래서 전유진의 탄생이 굉장히 신선하고 중요한 것이다 하고 저는 보는 거예요. 트롯계에서만 전유진을 보는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식자층이라면.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이까지 하겠습니다.